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즘 연일 주택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은퇴, 주택연금 가입자의 분하고도 기가 막히고 원통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주택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언제 자기가 돈을 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채무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노후 생활비를 대출로 매달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만 바꾼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매달 받는 연금액,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평생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월복리 이자 폭탄을 나중에 정말로 받아야 되고요. 월복리 이자 마술쇼를 한번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만 됩니다. 대출이자를 중간중간에 내지 않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대출이자를 매달 매달 낸다면 달리이자로 끝납니다. 굉장히 이자 부담이 수월하겠죠. 하지만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쌓여지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그 20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달에 200만 원 받으면 5.12% 월복리 이자로 해서 이자가 겨우 8,553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적으로 둘째 달, 셋째 달도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 폭탄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에 받는 연금액에 대한 이자도 납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첫 번째 달에 받은 연금액도 이자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달 동안 8,533원 이자 미납되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두 달 동안의 연금액 400만 원 플러스 전달까지 미납이자 8,533원에 대해서 다음 달에는 25,636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겠죠. 세 번째 달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달 받는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받은 연금액 플러스 두 번째 달 동안 내지 않았던 25,000원 이상의 그 이자에 대해서 또한 이자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의 연금액 600만 원 플러스 두 달 동안에 내지 않았던 이자 25,636원에 대해서 다음 달의 이자는요, 놀랍게도 51,346원이나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점점 커지는 눈덩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받는 이자액을 잠깐 좀 스크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되는 시점에는요,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이자는 18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물론 내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12개월 차에는 2,40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았지만요, 내야 되는 이자액이 67만 6,100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액 엄청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리효과의 그래프를 좀 보고 계시는데 우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년도 이랬는데 만약에 30년, 40년이라면 엄청나다는 것을 다음 편을 통해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이자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에는 이자액이 67만 원인데 만약에 6년 차에는요, 1억 4,400만 원 받고 이자는 2,486만 원이고요. 10년 차에는 2억 4천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았지만 7,39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인데요. 1년 차, 2년 차. 2년 차에 1년 차 대비해서 무려 197만 원이 올랐습니다. 3년 차에는 333만 원, 4년 차에는 477만 원, 5년 차에는 627만 원, 10년 차에는 무려 1,509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올랐죠.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출이자, 주택연금 대출이자의 진정한 복리 마술쇼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65세 때 연금을 받게 된다면 25년 정도 기대 유형이 있는데 한번 10년 차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차에는 3억 6천의 연금을 받지만 내야 되는 이자는 1억 8천 이상이고요. 25년 정도 산다고 가정했을 때 6억 원의 연금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6억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다가 초기 보증료에 이자까지 합친다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때부터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요, 8억 6,400만 원의 그 연금을 받지만요, 내야 되는 이자액은요, 2배가 넘습니다. 18억 5,12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20세에 산다. 그랬을 때 13억 4,40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놀랍게도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요, 64억 원 이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검은색은 15년 차에는 10년 차 대비해서 무려 1억 원의 이자를 더 내야 되고요. 20년 차에는 1억 7천, 25년 차에는 2억 6천, 30년 차에는 3억 6천, 36년 차에는 8억 6천, 그리고 56년 차에는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 47억 원이 되네요. 47억 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이자 복리마술쇼의 완결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생 받아야 되는 그 연금액 대비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이 연금 받는 누계액이 되겠고요. 경과기간별. 오렌지색이 어떻습니까? 납입해야 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자 폭탄의 재앙, 폭탄이 아닙니다. 이건 핵폭탄, 수소폭탄 이상의 효과를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택연금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따라서 노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매달 받는 연금액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 납부를 하지 않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해지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은요,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은요, 이와 같은 경청동지할 엄청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고로 고리대금업의 원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나서 이자를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몰래 숨어 다닙니다. 잠수를 타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피해 다니죠. 그러면은 대출받은 채무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6개월, 1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원금 대비 수만 프로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중간중간 이자를 안 내니까 이자에 대한 월복리, 일복리 이자가 굴러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복리이자로 천문학적인 이자를 수취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일부러 안 받는다기보다는요,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입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자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자율 상승 및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정말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복리 이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주택연금액에 대해서 연 5.12% 월복리 적용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초기 보증료에도 적용하고요, 연금 누계액, 연금액에도 당연히 하고, 연금액에 대한 이자 누계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월복리 이자 폭탄을 선사하고요. 연보증료라고 해서 또 보험 성격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0.75%에 대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눈덩이 같은 어떻습니까? 월복리 이자 폭탄을 견뎌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월복리 이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한 4배의 편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것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금리 월복리 이자율 현재 적용하는 금리는 얼마일까요? 6개월 변동금리, 코피스 금리가 3.52%. 사람들은 CD금리보다는 6개월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상금리 0.85%, 연보증료 0.75% 하니까요, 연 5.12% 월복리를 적용합니다. 매월 이자를 갚지 않기 때문에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2억 원일 때 65세 정액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288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하지만 고정된 이 연금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5세 시점은 그럭저럭 어느 정도 노후생활비 가능합니다. 하지만 70세, 80세, 90세, 100세 때는요, 고정된 연금액을 받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판단한다면 정말로 좀 속된 말로 껌값도 안 되는 그 연금액을 받아서 나중에 노후생활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가입한 사람의 원통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택연금 시행 초기에 서울 아파트 3억 원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매월 그 70만 7천 원을 평생 받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
예전에 2007년도 거는요, 물가 상승률로 감안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요, 70만 원이 아니라 12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생활비를 조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매월 70만 7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125만 원 정도 가치에서 현재 70만 원으로 44% 가치가 하락된 상태니까 어떻습니까? 생활고에 쪼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분하고 원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77세인데 15년을 더 산다고 가정한다면요, 15년 후에는 70만 7천 원이 아니라 41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현재 해당 아파트가 3억 원이 아닙니다. 17년 지난 시점에 12억 원이 됐습니다. 강북 아파트라서 이러거든요. 강남 아파트라면요, 24억 원 됐을 겁니다. 만약 지금 가입했다면요, 매달 23만 7,00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0만 7천 원 대비해서 무려 3.36배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그렇다면은 17년 전에 가입하지 말고 지금 가입하세요 하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가입한다 하더라도 17년 후에는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미끼를 덥석 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부조리가 판치는 사회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친 구판을 집어치우게 하든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 돼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든 이러한 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대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아야 되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데요.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은요, 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을 창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매각한 후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금리 월금리 이자 폭탄으로부터 주택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임차 차익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의 아파트를 7억 원의 전세를 주고 지방도시 천안이나 수원으로 가서 2, 3억 원으로 전세를 산다면은 그 차액 있지 않습니까? 5억 원이나 4억 원 정도. 그거 가지고서 노후 생활비 충당하고요. 2년 단위로 임대보증금 상승한 것 가지고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노후 생활 가능하겠죠. 그래야 이렇게 한다면요, 주택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면요, 주택을 매각한 다음에 매각 차익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서울의 아파트를 12억 원에 팔고 나서 뭐 천안이나 뭐 수원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요,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은 8억 원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노후 생활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억 원짜리 주택이 또 상승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노후 생활비 쓰고 자녀들한테 그 4억 원짜리 주택, 상승한 가격의 4억 원짜리 주택을 어떻습니까?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일하게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편안하게 생활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고, 물론 그로 인해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진짜로 아실 나이가 되는 분들이 보통 주택연금을 가입하는데 왜 가입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공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재앙 수준이라는 거, 이자 폭탄이,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까 말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자산을 불리고 지키고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정말로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을 좀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 정말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